한국 최초의 바이러스는 벌꿀입니다. 얼마 전 현재 진행 중인 보안 문제 로그4j 사태나 랜섬웨어 공격과 같이 컴퓨터를 공격하는 기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은 뭐고 바이러스는 뭔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해킹이란 컴퓨터 네트워크에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고요.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며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8, 90년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바이러스 8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크리퍼 바이러스. 때는 1971년. 컴퓨터 프로그램이 스스로 자기 복제가 가능할까 궁금증에서 최초라 불리는 컴퓨터 바이러스 크리퍼가 탄생합니다. 물론 그 당시 컴퓨터 바이러스라 정의된 적은 없었지만요. 컴퓨터 개발 연구 목적으로 제작된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실험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즉, 멀웨어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동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10X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DP-10이 목적 컴퓨터였으며 크리퍼에 감염된다면 I'm the creeper, catch me if you can 의 메시지가 팝업된다고 합니다. 파일을 파손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의 악성 코드는 없었다고 하죠. 재밌는 사실은 컴퓨터 간 이동 시 자신의 복제품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크리퍼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즉 안티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리퍼가 개발되기도 하였죠. 컴퓨터 보안의 창과 방패가 탄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브레인 바이러스. 실전용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로 감염된 최초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추가한다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개념은 1972년 공상과학 소설 데이비드 제럴드의 할리가 하나였을 때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무튼 브레인 바이러스는 1986년 파키스탄의 개발자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되는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법 복제 방지 차원에서 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지금의 랜섬웨어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감염된다면 컴퓨터의 부팅이 50에서 100%까지 느려지게 되는 단점과 컴퓨터 총 메모리 용량의 1%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목적 컴퓨터는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도스 컴퓨터라고 하니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브레인 바이러스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서울대 의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한 명의 학생이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죠. 세 번째,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이름이 독특하죠? 13일의 금요일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공포영화 혹은 안 좋은 날 정도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13금요일 바이러스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3일의 금요일에 하루만 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도 널리 퍼졌던 바이러스로 13금요일에는 절대 컴퓨터를 켜서는 안 되는 날로 인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듯 13금요일이 되기 전 백신을 구하지 못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의 날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3금요일에 작동이 된다는 것이지 감염이 그때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활동 시간이 되면 확장자 .com과 .exe 파일을 파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는 50여 개의 변종이 나올 만큼 당시에 유행했으며 1987년 예루살렘의 어느 대학교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비엔나 바이러스. 가성비 값, 소세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은 아닙니다. 1987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러스이죠. 제작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비엔나 지역의 고등학생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는데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정리한 총 20단계 바이러스 표에서 3단계인 비상주형 파일 바이러스에 속하며 특징으로는 감염된 파일이 실행되면 감염되지 않은 .com, .exe 파일을 찾아 감염시키는 것과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 있습니다. 13금요일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수십여 개의 변종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부팅했을 때 화면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띄우는 어마무시한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죠. 물론 다른 화면이 전혀 뜨지 않는 공포도 함께 올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여러 형태의 많은 변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이러스 소스 코드가 컴퓨터 바이러스, 하이테크 디지즈 책에 출판되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스톤드 바이러스. 때는 1987년 뉴질랜드 웰링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에 의해 스톤드 바이러스, 국내에서는 돌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스톤드의 뜻은 대마초와 같은 마약성 물질에 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감염된 컴퓨터의 증상으로는 저장 장치 부팅 섹터가 감염되어 컴퓨터 부팅 시 Your PC is now stoned의 문구를 띄우며 먹통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돌이 되었다 혹은 대마초에 취한 상태다 등으로 해석되며
말 그대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20단계 바이러스표에서 2단계인 부트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제작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과 플로피 디스크, 불법 복제 등의 행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후에 발생할 스톤드 바이러스의 변종, 미켈란젤로 바이러스의 피해 사례가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폭포 바이러스. 앞선 바이러스에 비해 훨씬 귀여운 효과를 내는 바이러스입니다. 스톤드와 같은 해인 1987년에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단계 바이러스표에서 5단계 암호화 바이러스에 포함되는 캐스케이드 바이러스, 일명 폭포 바이러스는 1987년 독일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폭포 바이러스는 자신을 은폐하는 최초의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바이러스라고 하며, 이를 기점으로 이후에 나온 바이러스들은 암호화 기법을 적극 사용하였습니다. 암호화 바이러스의 최초이자 선구자 위치에 있던 바이러스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치료법이 필요했기에 이에 대항하는 백신 개발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도스OS의 화면에 출력된 글자들이 아래로 추락하는 귀여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당하게 되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군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바이러스로 얼마 전에 돌았던 거위 바이러스가 떠오르네요. 일곱 번째, 다크 어벤져 바이러스. 때는 1989년 불가리아. 다크 어벤져라 불리는 어둠의 개발자에 의해 당대 최악의 바이러스로 정평난 괴물 같은 녀석이 등장합니다. 마치 게임 속의 보스 같은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는 제작자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이름에서 느껴지는 포스만큼의 악명을 펼쳤던 어둠의 프로그램이죠. 바이러스의 공포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엄청난 감염 전파 속도와 증상, 다양한 변종 등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바이러스의 특징을 짚어보면, 첫 번째, 패스트. 디스켓을 살펴본과 동시에 감염되어 버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감염된 디스켓을 실행하는 순간 전파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잠복기.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해 곳곳의 실행 프로그램을 감염시킵니다. 그러곤 프로그램들의 실행 횟수가 일정 횟수에 도달했을 때 발동되어 파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대상의 위치가 운영체제일 경우 컴퓨터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컴퓨터가 감염된지 모를 경우 또 다른 감염 디스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치명적인 속도를 갖고 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다양한 변이와 백신 무력화. 20단계 바이러스표에서 7단계 다형성 바이러스에 속하는 다크 어벤져는 변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다형성 엔진을 통해 백신으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백신을 삭제하는 요건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다형성 엔진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실행할 때마다 코드는 스스로 변화되지만 기능은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3과 6-2는 다른 방법으로 작동하지만 4라는 같은 결과를 수행하는 것. 마지막 여덟 번째, 국내에서 만들어진 LBC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하는군요. 최초 바이러스는 이름도 귀엽고 감염 증상도 조금은 귀여운 벌꿀 바이러스입니다. 아무튼 LBC 바이러스는 브레인 바이러스의 변형 버전으로 1989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어벤져 바이러스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컴퓨터 이용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하는군요. 재미있는 사실은 개발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도 추측이긴 합니다만, 외국에서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며, 라는 오타 가득한 내부 코드 내용과 LBC 이니셜 사용 등에 비추어 보아 메이드 인 코리아 일 것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재밌는 사실로 LBC를 통해 제작자는 이병철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병철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작자는 본 바이러스에 대해 잘 몰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재미로 만들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드 내부가 허술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바이러스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제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부트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역시나 불법 복제를 통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컴퓨터가 감염되면 하드디스크를 목적하여 공격하게 되는데, 컴퓨터의 부팅 속도를 감속시키는 효과만 있었던 브레인 바이러스와는 달리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싹 다 날려버려 부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죠.